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강의 다 날아가 버리고 뭐 그래 버리니까 백수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가지고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다 아시죠? 자영업자들 다 박살난 거, 영양. 그게 영양이죠. 어, 일전에도 이거 제가 방송을 진행을 했을 때 못다한 이야기도 있고, 이제 저랑 조금 시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별도로 제 거를 그냥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한 것 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런 부분이죠. 자, 이거는 우리 그 박사님한테 이제 받았던 자료인데, 아무래도 박사님이라서 그런가, 자료에 대한 퀄리티는, 탐나요. 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기 시점별로 해서 이제 뭐 중요 지표 변화해서 나와 있는데, 다 이거 경제학설사에서 얘기한 모든 그 그래프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1997년, 98년도 있죠. IMF 그거랑 2008년 리먼 사태 있죠. 그 금융위기 그거를 항상 기점으로 해서 딱 보여줍니다. 항상 이거죠, 이거. 예, 요 내용 그리고 요 내용, 요 라인, 요거 CD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 예,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그거죠. 예, 자금 세탁하기 좋은 그거. 예, 옛날엔 그랬어요. 예. 자, 97년도 당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하락에 대한 폭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제 그랬던 부분인데, 저도 이제 그때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가 있었는데요.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야, 밖에 크리스마스 캐롤 자체가 들리질 않아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했었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준다고 해갖고, 지금도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아주 그냥 신랄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원치 않는 경험들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11년 주기설이 있어요. 11년마다 경제 위기가 온다. 그래서 97년도 당시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매 물건 막 무지하게 막 나오고 했을 때 언젠가 11년 후에 분명히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한국은 잘했죠. 한국은 잘했습니다만은 기가 막히게 우리는 아무런 잘못한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막 빵빵 터져버리니까 리먼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딱 난리가 났는데 97년, 2008년에서 딱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딱 11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2019년 거의 이제 막판에 넘어가면서 우한에서 원래 터진 게 2019년 12월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19년도 당시에는 저도 여러 가지 손을 좀 많이 댔었죠. 뭐 코인도 투자하고 뭐 여기도 투자하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아니하달로 갑자기 또 뻥뻥 터지면서 해외에서 터지면서 역시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일이 터지고 쥐어 터지고 해갖고 좀 많이 힘들었죠. 예,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래갖고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2019년도에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12월 달에 딱 터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참 기가 막히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 좀 꺾였었죠. 예. 아무래도 뭐 경매로 나온 물건들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주택 가격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두드러지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두드러지게 하락을 면치를 못합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죠. 빠질 수밖에 없죠.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무서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전세 가격이 뭐 9억이고 매매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은 1억 차이밖에 안 난다? 아니요. 원래 한 70%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상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상식이니까 하여튼 간에 근데 그러면 전세 가격이 다시 내려가? 아니요. 다시 내려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요번 정권에서 전세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전세가 귀하고 희소성이 있다 보면은 이건 전세 찾는 게 힘들어지죠.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게 아니라 전서방 찾기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금액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까지 따라왔을 때 금액이 똑같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또 밀어 올려버립니다. 당연히 올라가지 집주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통신사, 대기업, 그 건설사 이런 애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이 누굽니까? 건물주. 건물주는 그냥 건물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되느냐?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옛날처럼 뭐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사방팔방에서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고서 뭐 투자하세요, 뭐 하세요, 뭐 같이 하자 해갖고 사기 골프서부터 사기 도박서부터 사업 투자서부터 코인서부터 별의별 게 다 들어옵니다. 그게 냄새가 나나 봐. 그게 하는 그게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나요. 그래갖고 별의별 게 다 들어오거든요. 돈 자랑하는 순간 다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사기꾼이 10명이 줄을 서 있다고 쳐봐요. 내가 그 사기를 한 번도 안 걸리고 10명의 사기꾼을 내가 다 통과해낼 수 있어? 그럴 자신 있어? 그럴 사람은 없어요. 언제 걸리냐가 문제지 걸리는 건 걸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3차 좀 빠져고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옛날처럼 막 그렇게까지 그 건물주나 이렇게 뭐 자손들이 뭐 바보처럼 막 흥청망청 쓰고 정신 못 차리고 살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꼬여 들어가고 다 빼먹고 작업치고 하는데 뭐 한 1년 반이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예, 기가 막히게 스토리를 짜고 스토리가 작가보다 아주 탄탄합니다. 김수현 작가는 저리 가라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알면서도 속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판을 그렇게 짜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뭐 날려먹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근데 요즘 애들은 뭐 똘똘해서 막 안 그러거든요. 아, 요즘 애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 막 리플 막 달린 거 보면 아주 막 창의력이 우리 때는 암기 과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애들이 막 댓글이 끝내 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분양 주택도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전국 그 지방에 나와 있었던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소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평택도 많이 알고, 뭐 다른 속초도 많이 알고, 어디도 알고, 어디 뭐 청주 오송도 알고, 뭐 송도도 알고, 뭐 청라, 뭐 어디 인천, 뭐 다 왔다 갔다 맨날 하니까 다 알죠. 근데 그냥 뭐 부동산 지표를 가지고서 얘기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있는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과 우리끼리 또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들 말고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을 땐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정보 말고 그거는 그냥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매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진짜 우리 업자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해서 다 가르쳐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 모든 정보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건 여기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남들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어부라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정보냐? 현장에서 체득화된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미분양 물려고 많이 빠졌네. 금액이 튀기 시작한다. 이걸 제일 먼저 느낍니다. 지표는 나중에 정산을 해갖고 지표에 반영되고까지 나오는 때는 시간이 2달에서 6개월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감을 잡기엔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늦을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모니터링 돼갖고 자료 뜨고 통계청 자료 보고서 지네 입맛에 맞는 대로 보고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이제 그걸 보고서 나중에 처방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투기? 그래? 그러면 투기? 거기도 주제? 여기도 과열지고? 다 막어 해서 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다 막는 거지, 먼저 선제적으로 막는 건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막을 수가 없지. 그 지역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슨 관계로 선제적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거는 후행성 지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투자하는 세력들이나 현장에 있는 그 아주머니 분들이나 강남 아줌마들,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이제 젊은 세댁들, 불인이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불인이들 다 세댁들이 많이 보지 남자들이 보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런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꾼들, 뭐 버스 타고 다니신 분들, 단체로 이런 분들은 이미 다 해서 해먹고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뉴스 보고서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그분들이 해먹고 나온 거 털고 나오는 거 잡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지고 막 이렇게 막 지정돼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투 잡은 상태에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물리는 거죠. 물린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미분양 주택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았을 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꽤 많이 꽤 많이 해소가 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미분양 주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가계부채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었고, 주택 매매 지수나 이런 게 다 올라가는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여파가 굉장히 심하긴 한데, 지금은 그때처럼 뭐 미분양 주택이 많다든지, 미분양, 좀
지표가 몇 가지는 좀 다릅니다. 모든 게 아까 말씀드린 모든 그 지표 항목이 다 똑같이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IMF 때 같은 경우는 저도 해봐서 알고, 그때 뭐 아버지 퇴직하시고 저 군대 가고 난 다음에 동생이랑 같이 뭐 둘이 대학 신입학을 했으니까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죠. 없죠. 예. 그래서 뭐 사업한 거 다 후룩 해버리고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세 번째 맞는 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낸 세금이지만 내가 코로나 대출을 받아갖고 그걸로 연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상태에서, 월세는 어차피 나도 기본적으로 쓰는 게 있으니까 나도 하루 세 끼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카드는 계속 쓰거든요. 월세는 또 계속 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없는데 쓰는 돈은 많아지고 내가 낸 세금인데 대출은 받아갖고 그걸로 그냥 쓰고 있지,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해갖고 무슨 재테크를 해서 내가 돈을 막 두 배, 세 배 막 뻥튀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 빚이 되고 이 상태가 계속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야, 이거 답이 안 나온 거죠. 예,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킨다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독박이 돼 버려갖고 조금 어려워졌죠. 예,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시중에 풀려있는 그 유동자금성이 지금 굉장히 심하다는 것도 지금 경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돈이 다 어디 갑니까?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지 난데없이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데 갈 데 없어요. 무조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랑 뭐 SK 바이오랑 뭐 요번에 이제 10월달에 추석 이후에 10월달에 나오죠. 예, 빅히트. 요런 거에서 가시게 된 분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뭐 투자하세요란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1, 2억, 10억 넣어갖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관이죠, 기관. 예. 지네들이 잔치를 하고서 지네들이 판 벌리고 지네들이 싹 걷어가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이거에서 뭐 팔자고 친다든지 뭐 수익률 막 3배, 6배. 2만원 가지고 3배, 6배 해봐야, 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상태가 굉장히 좀 낮아져가지고 이제 그것도 주택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게 상당히 많을 것이고, 코로나 여파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미국의 양적화다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경제, 거시경제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자체 또 전체적인 거시경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예.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자영업자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분들도 역시 당연히 듣는 귀가 있으니까 아실 거고, 그죠?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박터지게 이제 싸우려고 계속 그러고 앉아있고, 예. 참 어렵습니다. 예. 진퇴양난이죠. 금리는 계속 이제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돼버리면은 뭐 자금은 또 남아 돌고, 어떻게까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K방역,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얘기가 좀 나을 것 같기는 한데, 백신이 나와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올해 안에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이제 그 예방, 할 수 있는 그거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치료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케이스를 3번이나 경험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K 그래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닥터 둠이라고 해서 뭐 루비니 교수는 뭐 완전히 뭐 L자형 수직 낙하로 해서 그래프가 그냥 꺾일 것이다. 그냥 날개 없는 추락을 할 것이다. 그건 미국 얘기지. 그건 지네들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스크바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걔네들은 지금 우리나라랑 그 방역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나오는 여파 정도가 경험하는 것 자체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뭐 감염자 수가 뭐 몇백만 명이고 뭐 몇천만 명이고 막 죽는 사람에 막 수두룩하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도 선제적 조치가 좀 잘 먹혀 들어간 것 같고, 뭐 누구 탓으로 돌리진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발된 상태에서 자영업자가 영업정지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게 조금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좀 안타깝죠. 예, 그게 좀 그렇고, 걔네들은 L자 아니면 I자로 해서 그냥 수직 낙하가 된 상태로, 아니면 그 상태로
지하철처럼 지하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V자는 뭐 거의 조금 어려졌고 이제 뭐 U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길 U자가 이렇게 되는 U자냐 아니면 이렇게 길게 가는 U자냐라고 해서 밑에 면이 얼마나 기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나라 U자용으로 해서 최대한 좀 반등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 기간이 좀 문제이긴 한데 K 방역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회복력도 당연히 달라질 것 같다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양극화가 돼버린 거죠. IMF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리먼 사태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야당이 뭐를 잡든, 다음에 무슨 정권이 바뀌든 뭘 하든지 간에, 정권을 잡은 쪽에서 가장 경계시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K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케이스죠. 원래 사회 구조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간층, 중산층이 마른 목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많은 섹터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가장 사회 구조가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멘탈도 다 좋고 그런 좋은 케이스가 되겠는데 양극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양분화가 아니라 양극화예요. 완전히 뭐 아니면 도 완전 잘 사는 사람 완전 못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 갈려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정권이 바뀌는 그런 확률도 많아지고 항상 그러잖아요. 실업률이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갔을 때 여당이 이겨본 적이 없다고.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하여튼 그래서 실업률을 관리를 하는 거지.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서 실업률을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K곡선을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항상 경제적인 파고가 왔을 때마다 계속 양극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빨대에 또는 사탕에 개미가 이렇게 물려져 있는데 막 몰려와갖고 막 물고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파고가 오는 것처럼 한번 탁 털어내면은 힘없는 개미들은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있는 사람만 그 사탕에 있는 개미들만 그 사탕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돼버리게 돼갖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모두가 잘 사는 사회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못 사는 사람들은 가장 최소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좀 담겨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가능할 것인가. 그걸 원래 이제 재정정책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쭉 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박사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가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었던 거죠. 확실히 박사님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달라. 저도 그래서 항상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저는 대신에 현장 이야기도 많이 좀 들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재정정책이나 이런 거시경제로 해서 이야기를 푸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랜드프로 방송을 하게 되면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니고 집은 비싸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집에다가 방을 하나 더 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쪼개기는 할 수 있어도 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큰 대형 평수를 간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강남의 상권이라든지 대학교 앞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특히 강남 상권. 왜냐하면 출퇴근을 안 해버리고 재택으로 해서 다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남 상권이 하루아침에 내일 당장 망하게 되느냐? 그럴 것 같은 구석도 있고, 그럴 것 같지 않은 구석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남 상권 같은 경우는 저도 강의하러 맨날 가잖아요. 강남 학원에.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지역도 가고, 상공회수도 가고, 다른 지방도 가고 다 가요. 근데, 항상 가는 데를 간단 말이에요. 상권이 자꾸 바뀌어. 그리고 임대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도 그래요. 장안평역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온 그 1km 구간을 내가 항상 걸어오고 그러는데, 양쪽 거리에 임대가 무지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네가 이럴 정도인데 강남은 괜찮을 것 같아. 강남은 그래도 버텨진다고. 아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그랬죠. 저도 이제 더 이상 대출받아서 그 대출받은 게 다 끝나면 저도 그냥 끝난다고.
코로나가 무조건 종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신이 빨리 나오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안 그러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 자영업자들의 여력은 더 이상 없어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강남에 있는 상권들도 역시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거든요. 물론 이 와중에도 노래방 가는 사람도 있고 단란주점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있어요. 회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근데 일단은 많이 줄은 건 맞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뭐 통계자료 같은 거 안 봐도 알잖아요. 사실 그냥 지나가다 딱 봐도 감이 오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경제적인 동물이니까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느낌이 오지. 촉이 오지 촉이 안 오겠어. 그죠? 자, 앞으로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가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있어서 뭐 3분의 1만 출근해, 뭐 절반만 직원만 출근해.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매출이 절반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절반밖에 안 돼 버리니까 밥 먹으러 올 사람이 없잖아. 그죠? 술을 먹으러 간다 할 사람도 역시 절반밖에 안 될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남 사건의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도가, 상가 지도가 다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보니까 어제 서점 가서 보니까 책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된 책들도 나와 있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뭐 재택근무, 뭐 원격 교육.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했죠. 이참에 휴가는 카톡으로 신청하고 원격으로 해서 다 군사훈련 받자고. 그런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언택트 상황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택근무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물류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재택근무죠. 재택근무, 재택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되면 강남 상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지형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건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체들이 그 사무 공간을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어요. 임대 기간이 남아있잖아, 아직. 그죠? 임대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줄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음번에 재계약을 할 때 좀 줄인다든지 더 이상 갱신이 안 될 때 그거를 줄인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거 따지면 10년을 가야 돼, 앞으로. 최대 10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미래가 한 번에 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원격 수업이나 원격 강의나 뭐 재택근무는 원래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원래부터 돼 있었어. 해상도 화질의 차이였었지. 얼마나 곱고 깨끗하게 화질이 좋게 나오느냐 그런 차이였었지. 해상도가 후지면 후진대로 원래 다 했었어요. 아니 하두리 옛날에 그거 했을 때가 언젠데. 그리고 아이러브 스쿨 했을 때 그 정도 그때 당시에도 했었는데 그때가 언젠데 20년 전인가 그러는데. 그럼요. 원래 원격 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 원격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환경 이런 거는 원래부터 다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까지 잘 안 했었던 거죠. 강의할 땐 안 그래? 원격 강의하면은 오프라인 강의가 역시 오프라인 강의에서 해야죠. 사람이 역시 직접 와서 들어야죠. 얼굴 보고. 그리고 오프라인사에서 강의하고 그러면은 아유 지방도 있는데 요즘 세상에서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 많이 비용 들어가고 하는데 나는 안 들어가고 마찬가지지. 그냥 원격 강의가 또 최고라고 그러고 뭐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미 그런 상황은 다 충분히 환경적인 요인은 다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안 했었던 거죠. 요번 기회에 많이 이용을 했었던 거죠. 미래학자가 얘기한 먼 훗날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선으로 봤을 때 그냥 맞아요. 박사 교수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그냥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미래학자가 하는 얘기는 미래에 옵니다. 조금 먼 미래. 아직 임차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한 번에 후룩 하고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비경제적일 때, 아까 뭐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인간은 조금 비경제적일 때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게 편하니까, 예, 마음이 편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학자가 얘기한 건 미래에 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가서 보면은 그 미래가 벌써 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죽겠습니다. 메르스 할 때처럼 뭐 메르스 할 때 뭐 낙타 만지지 마세요 그래갖고 그냥 웃고 넘어가고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갖고 그러려니 했는데 이렇게까지 막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요. 마스크 쓰고 강의하면요 옛날에 그 군대 있을 때 방독면 쓰고서 훈련 받을 때랑 똑같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예, 숨 막혀갖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K 방역이 효과를 좀 빨리 해가지고 좋은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치료제 많이 나오고 해서 예방이 좀 빨리 되고 빨리 좀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진짜 원 없이 밤늦게까지 코피 터져가면서 아주 즐겁게 돈 버는 재미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의가 활성화돼서 빚 다 갚고 저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좋아요, 구독, 알람 이런 것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